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6번 보면은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라고 하면서 뭔가 개념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전혀 아니고요. 자, 가볼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아까 우리가速력, 속도, 시간분의 거리다.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물체 운동을 수직선 위에서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t1이라고 잡고 여기 시간을 t2라고 잡았습니다. 시각을.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여기를 이렇게 지금 수직선 운동한다. 그치? 직선 운동밖에 우리는 하지 않아요. 수표에서는. 이제 평면이 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점이 이렇게.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무조건에서는 어쨌든 수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직선 운동을 하니까 이제 좌표를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 위치가 몰라요. x1 위치 몰라요. x2 이렇게 잡으면, 자, 그러면 이 시각에서 이 시각까지 시간의 변화율이 t2-t1 이렇게 되죠. 그때 위치의 변화량이 x2-x1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t2-t1분의 x2-x1 이렇게 지금 쓰면 얘가 뭔다? 지금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미분계수 정의를 할 때요.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해볼게. 여기가 x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정의를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fx라고 하면, 그러면 요 점이 a, fa고 요 점이 x, fx여서, 그치? 그래서 이 두 점을 통해서 이렇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었고, 그래서 x를 어디로? a로 이렇게 이제 가깝게 보낸다. 그게 뭐다? 극한을 붙인다 였었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점이 점점 가까이 가니까 이 점 가니까 결국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랑 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뭐랑 같다? 얘랑 정확히 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 시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델타 t, 위치의 변화량 델타 x 이렇게 써서 델타 t분의 델타 s, 얘가 평균 속도다라고 이제 기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델타 x. 그래서 얘를 뭐다?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 라는 의미가 뭐죠? 이 지금 변화량이 점점 줄어든다. 지금 x가 a로 가까이 간다. 그 말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분계수에서는 x 빼기 a를 x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델타 x라고 썼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h라고 이렇게 바꿔서 썼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여기 이제 델타 x입니다. 그래서 x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지. a에서 델타 x만 더해서 x. 근데 이 델타 x를 h로 바꿨으니까 x가 a 플러스 h여서 이 x 자리에 a 플러스 h를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빼기 f. 그래서 얘가 이제 미분계수 정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거다? 결국 얘가 x를, 위치를 t에 대하여 뭐해라? 미분해라. 얘랑 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념이. 그래서 얘가 순간도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오면 이 두 점을 통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기울기, 이 순간에서의 기울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같다. 그래서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얘를 리미트를 붙이면 이제 뭐가 된다? 이 전체가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는 거죠. 개념이 똑같이. 그래서 평균 속도였는데 순간 속도가 됐다라는 리미트를 붙이니까. 그렇지?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금 앞에서 했던 거지.
이제는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누구? 거리의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치? 이 의미가. 그럼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 굳이 꼭 위치가 아니더라도 넓이, 그 다음에 부피,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뭐로 할 수 있다? 이 미분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 분자에 들어가는 이 값이 위치가 아니라 넓이,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시각에서의 이 넓이의 변화율은 몇이 되지?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 하면 된다? 미분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얘도 지금 비율 한번 써볼게. 자, 이 시각이 t1일 때 넓이가 s1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t2가 됐더니 넓이가 s2래. 그러면 t2 빼기 t1분의 이제 s2 빼기 s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게 이제 뭐야? 평균 속도가 아니라 이제 뭐 평균 넓이 이제 그런 말은 없지만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제 뭐 하면 된다? t2를 t1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다? 이 시간의 차이를 0으로 보내주면 된다. 극한을 붙여주면 걔가 뭐다? 이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피로 바뀌면 여기가 이제 똑같이 v1, v2 해서 v2, v1. 그래서 이제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가 된다?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다라는 거.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즉 아까 이 위치 대신에 넓이, 부피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해주면 돼? 넓이와 부피를 시간 t에 대하여 식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분해서 대입할 거거든. 괜찮지? 그래서 t에 대해서 넓이, 부피를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데 여기가. 그래서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가볼게요. 그러시네요. 여기가 시험에 글이 많이 나옵니다. 항상 똑같이 내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그림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서서히 좀 얘기하면서 할게. 지금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4m죠. 수지가 현재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그림은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 여기에 있는 거야 일단.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수지가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왔어. 그러면 빛이 이게 다 퍼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지의 머리를 관통하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수지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수지의 위치는 여기가 되고, 그렇지? 그러면 지금 수지의 그림자가 이렇게 발생해요. 얘가 그림자. 이쪽에 있는 거 아니지. 빛이 여기서 오니까, 그렇지? 괜찮지? 이거 그림은. 그래서 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찾아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됐죠? 또는 이 그림자 끝은 어디죠? 여기죠, 여기. 얘가 그림자 끝이라고. 이거의 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할 건데, 자 그러면 대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만약에 수지가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면 빛이 수지의 머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지 키고 수지 키가 1.6이래. 1.6이래. 됐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길이가 여기가 되는 거고, 됐지? 그림자 끝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끝. 됐지? 요거 중요하다. 오케이. 자 이렇다고 해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지에 일직선으로 1.5m/s의 속도로 지금 걸어가고 있대. 그러니까 수지의 속도가 1.5m/s다. 그러면 t초 후에 수지의 위치는
당연히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1.5t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수지의 위치가 여기잖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데? 여기가 이제 처음이고. 마치 여기를 뭐로? 원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길이가 몇이다? 1.5t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수지가 출발 후 10초 동안 걸은 거리 여기죠? 그래서 1.5t가 정답이고 1번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수지가 출발한 지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하래. 여기를 x라고 하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뭐다? 닮음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비례식을 쓰면 되겠죠. 자, 써볼게. 1.6 대 4 써보면 1.6 대 4는 그러면 x 대 x 플러스 1.5t지. 그치? x 대 x 플러스 1.5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비례식을요 이렇게 곱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러지 말고 먼저 여기를 맞추자고. 자, 그럼 양변 10을 곱해볼게. 16 대 40. 그럼 또 나눠줘도 되겠지? 그러면 8로 나눠주면 2대 5점.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 왜냐면 얘랑 얘도 곱하기 1.6 곱하기 1.5 할 거야. 그렇지? 이걸로 하는 게 훨씬 간단하잖아. 그래서 간단한 정수비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자고. 그러면 5x는 내항이고 외항이고 그러면 2x 플러스 3t. 그래서 3x가 3t. x가 t. x가 아까 뭐였죠? 그림자의 길이가. 그래서 t구나. 그래서 이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다고 했을 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3번 아니면 4번인데 이건 이제 그거 3번, 4번을 풀기 위한 중간 과정인 거예요. 3번 볼게요. 바로 밑에서 수지의 그림자의 끝 얘지. 오케이? 그러면 이 그림자 끝의 위치는 이거 더하기 이거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2.5t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끝의 위치 x는 2.5t. x가 아니고 l이야. 뭐냐, 끝 이렇게 할게. 됐지? 이렇게 된다는 거 2.5t. 됐지? 자, 근데 이 녀석의 속도를 걸면 뭐 하면 돼? 얘가 지금 위치잖아. 그림자 끝의 위치라.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2.5. 정답이 2.5예요. 3번에. 괜찮지? 여기 찾는 거. 그 다음에 자, 4번. 수지가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 t잖아. 이거를 뭐 하면 돼? 길이의 변화율.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얘가 길이에 대한 변화율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문자로 설정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밑에 풀어보시죠. 570을 지금 바로 해보시죠. 질문이면 바로 할 테니까, 그치? 아니다, 그냥 저도 다시 풀어볼 테니까. 네, 여러분 571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키가 1.8m. 네, 여기 중기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네,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출발 후 t초 동안 걸은 거리를 t로 나타내라. 그럼 초속 1.2m라고 해서 1.2m/s니까 그럼 t초 후면 당연히 t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1.2t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 그랬을 때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가로등 아래 여기서부터 그림자 끝은 여기죠. 여기가 지금 L이다라고 좀 줬을 때 L을 T에 대해서 나타내네.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몰라요. X라고 잡아볼까요?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그러면 비례식 또 쓰면 되죠. X 더하기 이렇게 X 대 X 더하기 1.2t는 1.8 대 4.5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맞춰주면 되잖아. 그럼 18 대 45고 9로 나누니까 2 대 5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내항이고 외항이고 하면 되죠. 그러면 2x 플러스 2.4t는 그러면 5x가 되겠고요. 그러면 계산하면 3x 3으로 나눠서 x가 0.8t다. 그래서 이 그림자 길이 x를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0.8t래.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그게 L이죠.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 그래서 2t 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번에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러면 이 2t가 뭐야 결국? 그림자의 길인데 결국 위치잖아. 그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속도를 구하래. 얘를 미분하면 돼요. t에 대해서. 근데 얘가 속도 v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원점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3번 답은 2고요.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래. 그럼 그림자 길이는 여기잖아. 0.8t인데 얘가 늘어나는 속도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준기가 여기 있으면 빛이 여기서 쏘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계속 지금 빛이 이렇게 쏘면은 그림자 길이 여기였다가 빛이 여기다 쏘면은 그림자 길이 이렇게. 근데 점점 이게 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그림자의 길인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다? 당연히 늘어나는 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0.8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려볼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이다. 그 다음에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진다. 그러면 2cm/s만큼 지금 길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t초 후에는 당연히 t를 곱해서 2t/cm만큼 늘어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초 후에 여기가 이제 2t라고 잡으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정사각형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t초 후에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넓이가 400이 된대요. 그랬을 때 이 넓이의 변화를 찾아가 나는 문제입니다. 자, 넓이의 그러면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다? 이 넓이 자체를 t에 대해서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t에 대한 넓이로 이렇게 넓이를 s라고 쓰니까 저는 보통 기호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t초 후에 한 변의 길이가 10 플러스 2t니까 그럼 정사각형 넓이 한 변 곱하기 한 변이어서 그래서 10 플러스 2t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는 거고 이걸 헷갈리면 얘는 t초 후 넓이에요. 넓이.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s't는 얘가 이제 앞으로 나가고 10 플러스 2t 안에 거 다시 미분해줘야지 곱하기 2. 그럼 얘는 뭐다? t초 후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넓이가 언제가 될 때는 400이 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넓이잖아 400이다 라고 해서 그때의 시각 t를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400이
어차피 20의 제곱이니까 제곱 같죠? 그래서 여기가 같다. 10 플러스 2t가 20이라고 쓰면 10이어서 t는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다? 5초 후에 넓이가 300이 된다라고 해서 이 넓이를 통해서 이 시간을 찾는 거고, 그럼 그때 변화를 찾으래. 그러니까 즉 5초 후에 넓이의 변화를 찾아라. 그럼 여기다가 5를 대입해서 정답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0, 4, 80이다. 이렇게 넓이의 변화를 찾는 거. 산이 여기 하는 거, 그렇지? 잘 모르겠지 무슨 말인가? 괜찮아. 영상 보면서 해라. 아휴.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572를 먼저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항상 t에 대한 식으로 넓이, 부피를 쓴 다음에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지? 넓이의 변화를 찾으라고 할 때. 김한호 씨, 이따 영상 다 보고 하고 가십시오. 괜찮나요? 안 돼요? 빨리 얘기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방학 숙제는 지금. 방학 숙제? 그거 제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생기부가 잘못 써져?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야 이거 꼭 해야 되냐? 애들한테 할 때. 내가 오늘 하고. 해야지. 자, 2분 뒤에 부피도 한번 같이 하고 그다음에 문제 질문 받을게요. 네. 기환이 학교에서 뭘 했는데 늦은 거야? 네? 뭘 했길래 학교에서 운동했지? 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 어머니 아시니? 축구한 거 모르시지? 알아요. 안다고? 그래서 수업 늦은 것도 아셔? 네. 아빠가 알아요. 어? 아빠 알아요. 어머니 모르시고? 엄마가 집 가는데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얘기해도 되니? 안될 것 같아요. 아니 나 이제 곧 상담도 할 건데 하느라 내가 널 협박하는 건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일단 여러분 한번 2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변형 문제 싹 다 풀고 제가 이제 질문인 거는 질문 받을 테니까 알았지? 꼭 질문해라. 자, 여기는 좀 잘 잡아야 돼. 자, 부피 보겠습니다. 잘 봐요. 또 읽어볼게. 윗면의 반지름이 10이래. 네. 높이가 21에 이런 지원뿔 모양의 용기가 있다. 근데 원뿔이다. 됐죠? 그랬을 때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물을 채울 때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채우는 거 아니잖아. 그치? 물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서부터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채워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지? 그랬을 때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난대. 그러니까 물을 넣을 때마다 이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1이었다면 그 다음 1초 뒤에는 이제 2가 됐다. 그치? 그 다음 1초 뒤에는 3이 됐다. 그 다음 1초 뒤에는 이제 4가 됐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채워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이렇다고 했을 때 볼게요. 이렇다고 했을 때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됐대. 그러면 5는 뭐 대략 여기 가운데겠죠? 그래서 여기 5라고 이렇게 써. 이 5가 되었을 때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아, 막막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반지름 아래로 잡아. 됐지?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매초 1cm만큼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t초 후에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t가 되겠죠? t.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로 잡는다? t로 이렇게 잡아줘도 된다라는 거. t초 후에 우리는 부피를 구할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t초 후에 부피를 구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러니까 t초의 부피를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가자고. 목표를 먼저 잡고. 그래서 t초 후에 부피를 구할 거니까 t초 후의 반지름 길이 여기를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그때 여기가 t초 후의 높이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h라고 작성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또 닮은이. 그렇지? 무섭게 h 대 t는 그러면 지금 여기 높이가 20이죠. 20대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난 이게 싫어. 그러면 h 대 20, 이 높이 대 이 높이, 이 높이 대 이 높이는 t 대 10이다. 똑같아. 상관없어. 오케이? 순서 상관없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외우고 하니까 그러면은 20t가 10h 이렇게 돼요. 그래서 h가 뭐다? 2t다. 아, 그래서 여기를 이제 2t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가 밑면의 반지름이 t고 높이가 2t예요. 그럼 여기 부피 구할 수 있죠. 부피 t에 대한 식이니까 vt는 3분의 1 원뿔이잖아.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이지. r이 지금 t잖아. 그래서 파이 t 제곱 h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정리해보면 3분의 2파이 t 세제곱이나 얘가 이제 t초 후에 부피가 되는 거야. 근데 t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t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주면 얘가 이제 t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이야. 그치? 그래서 해주면 2파이 t 제곱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언제? 반지름이 5가 되었을 때는 t가 5가 되었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0파이. 얘가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t초 후의 부피라고 그거를 미분한 이 값이 t초 후의 부피의 변화율이고 근데 문제가 반지름 t가 5가 될 때 반지름이 5cm로 되어 있으니까 t가 5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해서 정답을 찾는 거예요. 대체 여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 말이 어려울 뿐이지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t초의 부피, t초의 부피의 변화율 이걸 자꾸 헷갈리면 그럼 뭘 해야지? 뭐부터 시작해야지? 이런다고. 오케이? 방법을 기억해서 풀면 내신 기간 들어갔을 때 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잡자고. 왜 t초 후에 넓이와 부피를 찾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그걸 미분하면 변화율이야. 그치? 그런 거고. 자, 여러분 그래서 57이랑 573, 1, 2번 다 해보죠. 573, 1, 2번 지금 이거 지금 숫자가 바꾼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이만은 여기 잘 이해했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알 것 같아. 일단 변화율이 t에서 미분한다. 요거만 하고 잡으면서 가. 일단 영상 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하늘아 집에서 영상 보고 할 거야? 방학 숙제를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영상 듣고 하고 방학 숙제를 집에 가서 하면 되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A를 하고 B를 하냐? 그럼 B부터 하고 A 하면 너 오늘 한다 지금. 나 오늘 수업을 들으러. 그러니까 지금 끝나고 너 방학 숙제하러 집에 가야 된다며. 그렇지? 방학 숙제 끝나고 할 거 아니야? 그 수업 네가 듣는다며. 맞죠?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 한다며. 그러면 순서 바꿔서 B하고 A 해도 되는 거잖아.
우선순위가 상관없잖아. 내일 들었겠어. 개박지. 아. 내일은 또 내일의 숙제가 있지 않게. 내일은 밤 숙제 안 해? 야 밀렸으니까 하루 연계해줄게 해와. 학교에서 그러지 않을까? 가야 될 거예요. 아 아니야? 마플 교과서 또 빈 상태로 던져서 오쟁이로 넘어가지 맙시다. 김소희 씨 극한 연습하셨나요? 특강 그만. 김소희 유리창 마크 해야겠다. 수정아 같이 밀착 마크 하자. 대학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될게. 맞나? 이거 뭐 밥 먹는 거 이제 밥도 필요 없어. 그렇게. 질문 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447쪽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447. 아 잠깐만 근데 여러분 이걸 하면요 시간이 좀 남거든요. 고쟁이 극한 하실? 잠깐만 그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김가민 시간 남으면 뭘 하면 좋겠어? 아 그래 내가 선택지 1번 집에 보내줘. 설마 이런 사람 없겠지? 1번 왜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적분 유형이 5개밖에 안 돼서 근데 금방 가요. 처음 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자, 시간을 보내죠. 2번 숙제를 과제를 마무리하고 가기. 마무리하기 4시 반까지. 그리고 질문 잘 되어 있는 거 받을 테니까. 3번 아니면 고쟁이 이제 우리가 계약하면 목요일부터 고쟁이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한부터 할 건데 요거를 먼저 하기. 이 정도. 네, 뭐 다른 선택지 넣고 싶은 거 있나요? 뭐 없죠? 네.
아 3번 옥수로 들어도 됩니다. 3번. 근데 저는 필요가 없잖아요. 괜찮아. 자, 그러니까 네 필요에 맞게 이제 들면 돼. 3번 오케이. 자, 2번. 설마. 1번. 1번 없어요? 김소희. 의견 표명을 정확히 해줘야 돼. 진짜. 근데 시간을 보고 좀 조절하자. 알았지? 시간 보고. 오케이. 일단 투표했잖아. 오케이. 이대로 할게. 오케이. 일단 그래, 시간 좀 보고. 충격적이네. 자, 없잖아요, 그러면. 속도와 거리 보겠습니다. 440. 7쪽이에요. 가볼게요. 자, 개념을 정확히 잘 봐. 우리는 지금 어디서 운동을 하는 거다? 수직선 위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양의 방향이고, 여기가 이제 음의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초에서 2초까지 만약에 이만큼 갔대. 그러면 이만큼 갔으니까 지금 여기로 이제 온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2초 후에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2로 갔다라는 거지. 운동을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그렇다고 하면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까 뭐라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대. 그런데 반대로 이 속도를 미분의 이제 역연산이 적분이잖아요. 얘를 이제 적분하면 당연히 t에 대해서 적분하면 t에 대한 식일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위치가 되냐라는 문제인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초에서 2초까지 속도를 제가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으로는 당연히 이제 위치가 될 거니까 이제 위치는 이제 우리가 문자를 x라고 쓰기로 했죠. xt를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 v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적분하니까 xt가 되긴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정적분 값이니까 아래급 위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x2 빼기 x0가 돼요. 그럼 이건 이제 의미가 뭐다? 2초일 때의 위치 여기죠. 그리고 0초일 때의 위치를 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0초에서 2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처음 위치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처음 위치를 더하면 당연히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2초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야. 당연하게. 왜 그럴까? 봐봐. 자, 잘 이해해봐. 위치의 변화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처음 위치가 뭐예요? 0초일 때 위치니까 x0잖아. 걔를 여기다 다시 더한다.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당연히 2초일 때의 위치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의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t초일 때의 위치를 그러면 xt라고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처음 위치에다가 뭘 한다? 처음 위치에다가 지금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당연하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데 처음 위치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제 제로라는 걸 써서 x0 이렇게 써요. 보통 문자를 이거 이제 물리에서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얘가 t초일 때 위치니까 그럼 당연히 0초에서 t초까지야. 그래서 0초부터 t초까지 위치의 변화랑 뭐라고? 속도를 접근한 거라고. 그치? 이렇게 식을 쓴다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다시. 그래서 위치는 그냥 속도 접근한 게 위치다. 그게 아니라고. 속도를 접근하면 뭐라고? 위치에 이렇게 변화량이 된다고. 정적분 값이니까. 오케이? 거기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처음 위치를 더하는 게 t초일 때 위치가 되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물리에서 이동거리랑 위치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 그런데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무슨 말인가? 자, 만약에 t초일 때
만약에 얘가 0이었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금 갔는데 2초까지 가 2까지 갔어 거리가. 그러다가 지금 쭉 가서 마이너스 1까지 갔다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때 이제 t초가 걸렸다. 그럼 t초 후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위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0에서 2만큼 갔잖아. 그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갔으니까 3이지. 거리상. 둘을 더해서 5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개념, 요거 이동거리랑 위치. 그럼 이동거리는 뭘까요? 결국 이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갔다가 여기서 3만큼 갔잖아. 그지? 근데 이 위치는 마3 플러스 2가 되니까 마1이 되는 거고, 얘는 3 플러스 2가 되니까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 괜찮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위치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래. 보이지? 자, 그러면 이동거리. 자, 그러면 얘의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당연히 속력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치? 여기는 이제 부호가 없다. 뭐 스칼라야, 뭐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지?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됐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적분하면 뭐 A에서 B까지 속도를 적분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죠? 자, 그러면 XT에다가 A에서 B까지 넣는 거니까 속도 적분하면 지금 위치식이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대입하니까 XB 빼기 XA가 돼서 A에서 B까지의 써볼게 한글로 A에서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제가 이 속도는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얘를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을 하면,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됐어요? 당연히 A에서 B까지의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양수가 된다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얘가 이제 t에 대한 함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t가 뭐 이렇게 되는 함수네. 그럼 지금 절대값 붙였다는 무슨 말이다? 아, 봐봐. 여기 좀 지워볼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속도, 여기 t축이고요. 속도 함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대. at. 그래서 나는 a에서 b까지 이제 적분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말 그대로 정적분 값인데 여기 넓이가 만약에 S2라고 하고 S1이라고 한다면, 그치? 얘가 지금 VT라는 함수니까 이 VT 자체가 뭐야? 길이야. 그치? 근데 여기는 길이가 음수고 길이가 양수라고.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한다.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그럼 이거 실제 계산하면 뭐다? S1은 그대로 양수인데 S2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래서 이거라. 그래서 얘가 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절대값을 붙이면 이 속도 함수를 절대값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접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양수로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A에서 여기까지 간 지금 위치와 A에서 여기서 B까지 간 이 위치의 합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얘가 여기까지 갔던 위치, 여기서 여기까지 갔던 위치, 요거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됐다? 여기는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이. 그래서 그럼 문제를 풀면서 들어가 봅시다. 네, 여러분 1번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1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1번 써볼게요. 지금 t에서의 속도를 vt를 써볼게요. 얘가 2t-t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봐봐, 이게 이런 거야. 봐봐, 내가 광대시 한번 할게. 잘 봐. 운동 방향 바뀌네. 그럼 지금 이쪽 방향 플러스하면 이렇게 가다가, 오케이? 운동 방향 바뀌면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맞아?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순간 멈춰야 돼. 이해돼? 순간 멈추고 내가 지금 방향을 바꿔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운동방향 바뀌는 그 시점에 순간 속도 V가 0이 되고 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이 운동 방향까지 바뀌어야 된다. 됐지? 운동 방향 바뀐다는 조건이라고. 아까 미분대 했는데 늦게 오신 분이 계셔서 한번 방해해주세요. 자, 그래서 1번 가볼게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그럼 얘를 일단 그래프 그려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T를 묶어서 T-2잖아. 자, 여기 그래프에 T축 그려주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그치? 그냥 함수 그리는 거야. 0, 2. 근데 여기에는 V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잘 봐. 그래서 이 시각 T는 말이야. 무조건 양수지. 아니, 뭐 0 이상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 부분 사실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지금 0인 거 맞지? 속도 0인 거 맞잖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이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왜냐면 시각이 뭐 마이너스 1초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부호 변화가 없어서 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운동방향 바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쭉 가다가 속도가 여기 0인 거 있고 플러스에서 여기 마이너스 바뀌니까 처음으로 바뀐 데가 어디다? 2초다. 이렇게 T가 2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문제가요. 지금 P의 위치를 구하래. 좀 봐봐. 자, 써볼게. 그럼 T2에서의 위치야. 그럼 X2라고 써보자. 그럼 얘는 처음 위치. 근데 거기 문제에 뭐라고 줬죠? 원점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뭐야? 0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속도 함수를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여기까지? 얘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기반을 괜찮니? 그래서 잘 이해돼서. 근데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해하는 게. 결국 이거 넓이지.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넓이 공식을 쓸 수 있고. 괜찮니? 그럼 써볼게. 6분의 최고차 계수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다. 근데 처음 위치가 0이니까 더해서 2초일 때 위치가 3분의 4인 거지. 처음 위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렇게 더해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중요한 거야. 알지? 그래서 거기 원점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일단 정답 여기는 3분의 4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 답이고요. 자, 2번 펴보죠. 자, 봐. 점피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자, 그럼 지금 얘를 속도함수는 지금 2차로 돼 있지만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0,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2초 동안에 3분의 4, 그러니까 2초 후에 2초 동안 지났는데 요 3분의 4로 이렇게 지금 물체가 온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대. 근데 있잖아. 2초를 지나면 이제 속도가 뭐가 돼? 음수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3분의 4까지 갔다가 운동방향 바뀌니까 2에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 원점으로 돌아올 때의 지금 뭘 찾아라? 걸리는 시간을 찾아라라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림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또 접근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문제처럼. 잘 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런 걸 알려드렸었습니다. 쭉 2차 함수인데? 근데 자, 여기가 0이라고 해보자. 그래 1이야. 요거 넓이가 같대. 그치? 그럼 무슨 말이라고? 이 길이가 전부 다 같다.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치? 여기랑 여기 넓이가 1대 2면 이렇게 축으로 나눠서 0에서 2까지가 접근하면 0이고. 그치? 그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뭐가? 넓이가 같으면 이렇게 축을 기준 나눴을 때 이 길이가 전부 다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1, 2, 3, 4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다. 오케이? 봐봐. 자, 0에서 2까지 3분의 3을 갔어. 근데 다시 원점으로 온다는 무슨 말이야? 3분의 3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적분으로 따지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함수가 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넓이랑 여기랑 넓이가 같아야 3분의 4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맞니? 괜찮니?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같대. 무슨 말이야? 1이지. 길이가 같아야 3. 이렇게 바로 쳐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써먹어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물론 처음이라서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국엔 가야 돼. 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걸리는 시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리는 시간 답이 뭐냐? 0부터 3초니까 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답은 3이야. 2번에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야.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몇이야? 3분의 8이겠죠. 오케이? 끝. 여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849번 해보세요. 바쁜 사람 위에 거 풀어보세요. 자, 1분 뒤에 풀어볼 테니까. 네, 여러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0에서 A까지 VT, DT 적부정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A까지 뭐야? VT의 넓이죠? 18이래. 여기죠? 0에서 A까지 넓이. 아, 여기가 몇이다? 18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넓이가 18. 그치?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다시 T가 5일 때 여기일 때 원점으로 돌아온대. 그럼 무슨 말이야? 이만큼 지금 갔다는 건 얘를 이제 제가 수직선 위니까 자 이제 거리로 볼게. 그러니까 0에서 18까지 H로 걸려서 이렇게 간 거야. 수직선 운동이니까. 이 넓이가 18이라는 소리는 그치 원점에서 출발이니까 원점에서 18까지 갔다고 물체가. 그런데 다시 5초가 됐어. 그러니까 H초까지 지금 이렇게 온 거라고. 그런데 5초가 되었을 때 다시 원점 온다면 지금 백한 거지. 근데 실제로 여기 넓이가 음수가 되니까 백하는 거 맞잖아. 돌아오는 거 맞다고. 그런데 정확히 이때 원점으로 온다는 건 A초에서 어디? 5초까지. A초에서 5초까지 이 넓이가 몇이라는 거야? 당연히 18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18이 된다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찾아줄 수 있고. 그런데 A에서 7까지 정적분 값이 10이래. 그럼 여기 실제 정적분은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니까 얘랑 이 넓이의 합이 10이다. 그럼 여기는 28이 돼야겠지. 그치?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자, 했으면 문제에서 0에서 7까지 움직인 거리야. 이동 거리지. 그러면 0에서 A까지 18 여기 갔다가 다시 18 그럼 총 36만큼 움직인 거야. 일단 다시 5에서 7까지 28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지. 28 그러니까 18, 28을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36 정답은 64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2번. 지금 지상 2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40m/s를 똑바로 던졌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 지금 여기가 지면이야. 지표면. 그렇지? 0m라고. 거기서 20m만큼 위에서 여기 20m
여기서 던진 거야 공을. 오케이? 여기서 던진 게 아니라 여기서 던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처음 위치가 20인 거야.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었지만 우리는 지금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건데 이 녀석을 지금 90도로 이렇게 꺾으면 이게 되니까 아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유낙하 운동도 결국 뭐다? 수직선 운동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치? 개념이. 그래서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처음 위치가 여기서 20이라는 소리는 여기가 0이면 20 여기서 물체가 이제 출발을 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물체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40m/s로 똑바로 던진대. 이렇게 던진대. 40m/s로. 그렇다고 했을 때 t초의 속도 vt가 저렇다면 이제 써볼까요? vt가 40-10t다. 네. 그랬을 때 지금 물체가 던져지고 2초 후 이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봐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가 1차 함수니까 넓이 구하는 게 쉬워서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 40이고 그럼 여기가 0 되는 값이 4지, x절편. 그래서 여기 이제 4 얘가 t고 얘가 vt예요. 이제 여기까지. 자 이제 그렸어. 그런데 2초 후야. 2초 후면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래. 그러면 처음 높이 몇이야? 20이고 거기에다가 이 위치의 변화량 0부터 2까지지. 2초 동안이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사실 요거야. 요 넓이라고. 그치? 얘가 이 넓이랑 같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체 넓이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직접 계산해도 되고. 일단 직접 계산해볼게. 40t 마이너스 5t 제곱. 그래서 0까지 0 넣으면 좀 의미 없고 2 넣으면 80 마이너스 20이니까 이제 60. 그러니까 2초 동안 60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지금 지면부터의 높이는 당연히 20에다가 60을 더해줘야지. 그래서 80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답이 80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자 2번 가볼게요.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의 지면부터의 높이래. 봐봐.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얘가 쭉 올라가다가 최고 지점까지 여기가 최고 지점이래. 그러면 이 이상 올라간다라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다시 떨어지겠지. 그렇다고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야. 바뀐다. 그렇다고 무슨 말일까? 이 최고 지점 도달했을 때 속도가 0이 된다. 그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속도가 0이면 어째? 4네.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처음 높이, 처음 위치 20에서 0에서 4까지 이 VT를 접근하면 되는데 또 얘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높이가 되겠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인데 이거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넓이 몇이에요? 4 곱하기 40 아니고 80이지? 얘가 무조건 80이 될 수밖에 없어. 더하니까 100이다. 이렇게 답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2번 답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3번 물체가 던져지고 5초 동안 물체가 실제로 이동 거리래. 이거 5초면 여기겠죠. 그럼 여기 요 넓이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동한 거리니까. 그치? 지금 위치가 아니라 이동한 거리니까 넓이 합이잖아. 자 그럼 5 넣어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여기 80이고 여기는 1 곱하기 10 나누기니까 5지. 둘을 더하래. 3번. 그래서 정답이 80. 이렇게 이동거리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852번 풀어볼까요? 모르는 사람 물어봐 빨리. 지우기 전에.
여러분 85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t는 0에서의 위치가 2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처음 위치를 준 거예요. 처음 위치. t가 0초라는 건 지금 물체가 그 운동을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처음 위치가 2다. 이렇게 적고요. 근데 문제가 점피가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얘를 자, 어차피 수직선 운동이잖아. 자, 이렇게 표현해볼게. 0이 있으면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거야, 현재. 그치? 자, 갈게요. 그럼 이제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움직인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럼 1일 때 대입하면은 4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지금 t 세제곱이랑 함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지금 10이야. 그럼 뭐 10 이렇게 있을 건데 10 넣은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0이죠. 저기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지금 음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이런 느낌의 그래프다라는 건데, 자, 봐봐. 그럼 나는 0에서 1까지 이 넓이가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렇잖아. 적분한 게. 근데 있잖아, 이거를 구할 때 이게 바로 넓이가 1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걸 한 적이 있거든요. x n제곱 함수인데, 그러면 얘는 n이 뭐 짝수든 홀수 상관없이 반드시 1 넣으면 1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와 넓이의 비가 n 대 1이다. 여러분들 그 적분 그 제가 정리한 공식에 있어요. n 대 1. 그래서 실제로 여기 넓이 몇이에요? 그러면 4죠. 그게 n이 몇이죠? 3이죠. 그래서 3 대 1 이렇게 해서 실제 넓이가 1이구나.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계산해보자. 진짜 그런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누구? 4t 세제곱. 얘를 적분하면은 그럼 얘가 4에서 4 나누기가 날라가고 t 4제곱 0, 1. 그치? 0 넣으면 어차피 의미 없고 1 넣으니까 1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개념들을 이런 데다가 이래야 이제 좀 이런 자잘자잘한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르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0에서 1까지 1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1초 후에 3 이렇게 간 거야. 1초 지났을 때 현재 지금 3에 있어.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마삼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마삼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백을 해야 돼. 근데 얘가 더 가거든? 더 가잖아.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맞지? 그럼 여기 0 되는 값이 2죠? 그러니까 여기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지금 더 가는 거야. 그럼 여기 넓이가 구할 수 있죠? 1 곱하기 3 나누니까 넓이가 2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가는 거야. 이렇게 더 가서 이렇게 더 가서 이제 여기가 지금 5 이렇게 되겠죠. 이제 위치의 변화가 2니까 3에서 2만큼 더 가서 여기에 지금 2초에 이때 위치가 5다. 여기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지? 그러면 이랬다가 마3이 됐대. 마3까지 지금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봐봐. 잘 봐. 자, 움직인 거리.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잖아. 1만큼 갔어. 2만큼 갔어. 그지? 그러면 총 몇 만큼 간 거야?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간 거야.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간대? 뭐 어떻게 간대? 음수가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가잖아. 백해서 마3으로 간대. 그럼 몇 만큼 간 거야? 8. 여기서 몇이다? 1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지금 적분을 최소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또 적분 넓이 구해가지고 또 그럴 필요 전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있는 복잡해 보이는 식을 이렇게 지금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로 해석할 수 있어야 편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지?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바로 그래프 볼게요. 자, 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가 0인 거예요. 오케이? 자, 먼저 여기 0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속도죠. VT.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랬을 때 1번 보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의 점피가 움직인 거리. 운동 방향 바꾼다? 그럼 일단 속도가 0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기네. 그러면 지금 움직인 거리인데 결국 뭐야? 이 넓이가 되는 거야. 그치? 이 넓이를 구해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근데 이것도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잘라서
요거 세 개 구하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최대한 조각을 맞춰봐. 여기랑 어디랑 같아? 여기랑 같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나는 요거 더하기 요거 배울 거야. 아 요거 더하기 요거나.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네, 2 곱하기 2가 3. 에다가 요거 2분의 1이지. 그걸 더하니까 1번 정답이 2분의 9.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편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2번 보겠습니다. t는 0에서 6까지 이동거리야. 움직인 거리지. 그러면 움직인 거리니까 이거지. 인테그랄로 써면 0에서 6까지 vt의 절대값 붙여서 얘랑 양수화 시켜야 된다. 이 적분, 이 vt를 양수화 시키는데 여기까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얘가 0에서 지금 여기가 2분의 9였지? 2분의 9.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운동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총 이동 거리니까 이거 더하기 얘까지 더해줘야 된다. 이 넓이까지 더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쓰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식을 얘네들 다 찾아서 적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넓이 구하는 거죠. 이거 넓이 구하면 된다. 이거 넓이 몇이냐면 2 곱하기 1 하는 게 1이지? 얘를 이제 더해주면 된다. 여기다 1을 더해서 2번 정답이 2분의 11이다.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855 풀어볼까요? 다 그래프네. 이거 신분들은 빨리 그 변형 문제랑 확인 문제 빨리 풀어서 숙제를 줄여주세요. 지금 해놓을 때 해놔야지. 고쟁이 들어가면 또 안 본다. 또 가서 또 어디 한국에서 방치한 상태. 그치 김하나? 네? 아니 빨리 해. 근데 어머니가 아시면 큰일 나니? 그래? 어머니가 이번에 전화 한번 물어보실 때 일단 오케이. 사선 유형까지 그리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 85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너무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이 K, 마이너스 K 때문에 정확하게 이 넓이를 찾아낼 수는 없지만 거기서 8일 때, 생각 8일 때 점피의 위치가 21이다 라고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 이제 여기가 지금 0초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처음 위치가 0이에요. 8일 때 8초 이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지금 20일 이렇게 갔다라는 소리죠. 8초 동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0에서 10까지 점피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는 게 좀 문제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리 뭐다? 결국 이 넓이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0에서 8까지 지금 위치가 21이니까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잡고 여기를 S2라고 잡으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실제 넓이 실제 이 위치 21이 S1에서 S2를 뺀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얘는 정적분 값이니까. 그래서 해볼 건데 어차피 여기가 짧으면요. 여기가 같아. 여기 옮겨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S1이 결국 뭐다? 4 곱하기 2K, 8K. 여기는 2 곱하기 K, 마이너스니까 잘 될까? 나누니까 여기 K지. 빼는 거니까 얘가 7K. 아, K가 3이구나. 하나를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넓이 K. 그럼 여기 넓이 몇이다? 2 곱하기 2K 나누기니까 2K. 그럼 실제 T가 0에서 10까지는 지금 실제 이동한 거리는 8K, K, 2K 다 더한다니까 몇이야? 11K인데 K가 몇이래? 3이래. 그래서 정답은 33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4번 보이스 바로 풀어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원점을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거리로 이제 따졌을 때. 그런데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초 동안. 그러면 1초 동안 멈춘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멈췄다. 속도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초 동안 이런 부분이 있니? 이런 구간이 있니라고 묻는 거야. 있어요? 없잖아요. 혹시나 여기에 헷갈리냐? 요거는 지금 등속도 운동이랑 똑같은 거야. 속도는 일정한 운동. 그러면 거리는 거리 지금 위치가 뭐라고? 이 넓이잖아. 위치의 변화량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변화량이 일정할 뿐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점점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가 여기서 일정하다고 속도가 안 바뀌네? 그렇다고 해서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멈췄다라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멈춘 적은 없죠. 니은 보겠습니다. 전피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이렇거든요. 자, 그럼 속도가 0인 거 여기 하나, 둘, 부호 바뀌는 거 두 군데. 네, 그래서 2번밖에 없습니다. 니은도 틀렸고요. 그럼 디귿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이 있다. 4초 후에.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0에서 2까지 이 넓이와 2에서 4까지 이 넓이가 같죠. 그런데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그러면 위치는 0에서 2까지 이만큼 갔으면 그럼 다시 이렇게 백해서 원점으로 왔다는 거지. 그래?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원점에 있다. 그 다음에 리을 T는 0에서 7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는 8이다. 이렇게 씁니다. 0에서 7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8이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지금 넓이의 합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구할 건데 여기가 2 곱하기 2 나는 여기 넓이의 2고 이 넓이 2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2초 동안 이렇게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백한 거야. 그러면 실제 움직인 거리는 4지. 2 더하기 2니까 어쨌든 앞으로 갔다 뒤로 왔지만 2, 4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넓이. 근데 여기 이렇게 잘라서 얘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돼.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4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출발점 4에서 4초일 때 원점을 다시 왔는데 몇만큼 갔다? 4만큼 간 거야. 7초까지. 이렇게 갔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4만큼 갔다. 그러면 총 움직인 거리가 2, 4. 그 정답이 8. 맞다가 되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8.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뒤에 넘겨서 발전 문제 1번, 2번 다 풀어볼까요?
여기서 한번 끊고